깊은 관계가 부담스러운 사람 특징. 강물은 항상 바다로 흐른다. 관계에서도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가을의 낙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떨어진다.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자란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두 명의 깊은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꾸 부대끼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다 보면 100%의 확률로 싸우게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진짜 친구 2명 빼고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게 오히려 그 사람과 오래 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를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난 말이 있듯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면 싸우게 됩니다. 때문에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원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활발한 친구가 조용한 친구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친구는 이 제안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친구의 마음을 거절하기 어려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의 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로의 존재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한 친구는 점점 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활발한 친구와의 만남이 자신의 독서, 시간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조용한 친구는 활발한 친구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금 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활발한 친구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빈도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어가듯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만든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물이 돌에 부딪혀도 그 모양을 잃지 않듯 우리도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 이는 유연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의미한다.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이 자라면 빛을 서로 가로막게 되듯 사람들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 거리가 있어야만 각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깊은 관계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한두 명의 친한 친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마음도 여유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유란 말도 있듯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여러 명의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옛날 옛적 한 고요한 숲 속에 두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벚나무였습니다. 소나무와 벚나무는 서로를 바라보며 성장했지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 덕분에 각자 태양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뿌리를 자유롭게 펼칠 공간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가 서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여행하는 한 철학자가 이 두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 나무의 조화로운 공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철학자는 이 두 나무를 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통과 이해가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학자는 이 교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나무와 벚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숲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본 철학자는 숲 속의 소나무와 벚나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조화를 배웠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을에 나무숲이 치듯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며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듯 사람도 때로는 깊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찾아가야 한다. 대지 위에 떨어진 씨앗이 모두 자라나지는 않듯 모든 깊은 관계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진짜 깊은 관계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여러 명을 사귀어봤자 겉으로만 가는 관계일 뿐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관계를 소홀히 하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시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두 명의 사람만 깊게 사귀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옛날에 깊은 숲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연못의 북쪽을, 다른 하나는 남쪽을 주로 지내며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을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연못을 찾아온 한 지혜로운 거북이가 두 물고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수에서 찾는 것이다. 물고기들은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두 물고기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깊은 연못보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한편 연못에는 다른 물고기들도 살고 있었지만 두 물고기는 자신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깨닫고 많은 친구들을 두기보다는 몇몇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숲속의 모든 생물들이 모여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연못을 떠나 축제에 참여했지만 우리의 두 물고기는 연못에 남아 서로의 회사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북적거림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물고기는 깊은 관계가 진정으로 풍부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보물처럼 여기며 연못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서로를 위한 큰 의미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숲 속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나무는 수많은 나무 중 몇 개만이 될 수 있듯 진정한 깊은 관계도 소수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사이에서도 오직 몇 개의 별만이 가장 밝게 빛나듯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몇 관계만이 우리의 삶을 밝힌다. 대지 위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나지만 오직 몇몇 꽃만이 우리의 주목을 받아 그 아름다움이 오래 기억된다. 진정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우선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우선 자기가 바로 서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굳게 서 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은 부모를 일찍 잃고 노인에게 매일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노인과 소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노인은 소년에게 자연의 비유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안 되는 걸까요? 노인은 소년을 인근의 정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원에는 많은 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중 몇몇 눈에 띄는 꽃들뿐이야. 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친구는 소수에 불과해. 소년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소년을 데리고 마을 바깥의 거대한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노인과 소년은 캐키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숲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오래된 나무를 찾아왔어. 이 나무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늘을 제공해. 진정한 친구도 이 나무와 같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몇몇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지지를 줄 수 있어. 노인의 말을 듣고 소년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소년은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노인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대지가 비를 흡수하여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자신과의 깊은 관계는 견고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산은 다양한 꽃, 나무,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 중 스승은 제자들에게 한 멋진 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수는 맑고 투명하여 그 바닥까지 볼 수 있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호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호수에 비친 나무와 꽃들처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수가 많음에 있지 않고 그 질에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호수 가장자리의 두 그루 나무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울창한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고 간소한 나무였습니다.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호수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귀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깊은 관계가 부담스러운 사람 특징. 강물은 항상 바다로 흐른다. 관계에서도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가을의 낙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떨어진다.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자란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두 명의 깊은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꾸 부대끼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다 보면 100%의 확률로 싸우게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진짜 친구 2명 빼고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게 오히려 그 사람과 오래 가게 됩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를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난 말이 있듯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면 싸우게 됩니다. 때문에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원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활발한 친구가 조용한 친구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친구는 이 제안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친구의 마음을 거절하기 어려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의 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로의 존재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한 친구는 점점 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활발한 친구와의 만남이 자신의 독서, 시간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조용한 친구는 활발한 친구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금 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활발한 친구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빈도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어가듯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만든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물이 돌에 부딪혀도 그 모양을 잃지 않듯 우리도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 이는 유연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의미한다.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이 자라면 빛을 서로 가로막게 되듯 사람들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 거리가 있어야만 각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깊은 관계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한두 명의 친한 친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마음도 여유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유란 말도 있듯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여러 명의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옛날 옛적 한 고요한 숲 속에 두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벚나무였습니다. 소나무와 벚나무는 서로를 바라보며 성장했지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 덕분에 각자 태양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뿌리를 자유롭게 펼칠 공간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가 서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여행하는 한 철학자가 이 두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 나무의 조화로운 공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철학자는 이 두 나무를 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통과 이해가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학자는 이 교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나무와 벚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숲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본 철학자는 숲 속의 소나무와 벚나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조화를 배웠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을에 나무숲이 치듯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며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듯 사람도 때로는 깊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찾아가야 한다. 대지 위에 떨어진 씨앗이 모두 자라나지는 않듯 모든 깊은 관계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진짜 깊은 관계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여러 명을 사귀어봤자 겉으로만 가는 관계일 뿐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관계를 소홀히 하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시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두 명의 사람만 깊게 사귀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옛날에 깊은 숲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연못의 북쪽을, 다른 하나는 남쪽을 주로 지내며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을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연못을 찾아온 한 지혜로운 거북이가 두 물고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수에서 찾는 것이다. 물고기들은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두 물고기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깊은 연못보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한편 연못에는 다른 물고기들도 살고 있었지만 두 물고기는 자신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깨닫고 많은 친구들을 두기보다는 몇몇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숲속의 모든 생물들이 모여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연못을 떠나 축제에 참여했지만 우리의 두 물고기는 연못에 남아 서로의 회사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북적거림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물고기는 깊은 관계가 진정으로 풍부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보물처럼 여기며 연못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서로를 위한 큰 의미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숲 속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나무는 수많은 나무 중 몇 개만이 될 수 있듯 진정한 깊은 관계도 소수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사이에서도 오직 몇 개의 별만이 가장 밝게 빛나듯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몇 관계만이 우리의 삶을 밝힌다. 대지 위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나지만 오직 몇몇 꽃만이 우리의 주목을 받아 그 아름다움이 오래 기억된다. 진정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우선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우선 자기가 바로 서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굳게 서 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은 부모를 일찍 잃고 노인에게 매일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노인과 소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노인은 소년에게 자연의 비유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안 되는 걸까요? 노인은 소년을 인근의 정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원에는 많은 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중 몇몇 눈에 띄는 꽃들뿐이야. 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친구는 소수에 불과해. 소년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소년을 데리고 마을 바깥의 거대한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노인과 소년은 특히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숲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오래된 나무를 찾아왔어. 이 나무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늘을 제공해. 진정한 친구도 이 나무와 같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몇몇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지지를 줄 수 있어. 노인의 말을 듣고 소년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소년은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노인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돼지가 비를 흡수하여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자신과의 깊은 관계는 견고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산은 다양한 꽃, 나무,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 중 스승은 제자들에게 한 멋진 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수는 맑고 투명하여 그 바닥까지 볼 수 있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호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호수에 비친 나무와 꽃들처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수가 많음에 있지 않고 그 질에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호수 가장자리의 두 그루 나무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울창한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고 간소한 나무였습니다.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호수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귀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깊은 관계가 부담스러운 사람 특징. 강물은 항상 바다로 흐른다. 관계에서도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가을의 낙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떨어진다.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자란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두 명의 깊은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꾸 부대끼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다 보면 100%의 확률로 싸우게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진짜 친구 2명 빼고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게 오히려 그 사람과 오래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를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난 말이 있듯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면 싸우게 됩니다. 때문에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원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활발한 친구가 조용한 친구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친구는 이 제안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친구의 마음을 거절하기 어려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의 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로의 존재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한 친구는 점점 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활발한 친구와의 만남이 자신의 독서, 시간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조용한 친구는 활발한 친구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금 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활발한 친구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빈도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어가듯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만든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물이 돌에 부딪혀도 그 모양을 잃지 않듯 우리도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 이는 유연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의미한다.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이 자라면 빛을 서로 가로막게 되듯 사람들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 거리가 있어야만 각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깊은 관계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한두 명의 친한 친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마음도 여유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유란 말도 있듯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여러 명의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옛날 옛적 한 고요한 숲 속에 두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벚나무였습니다. 소나무와 벚나무는 서로를 바라보며 성장했지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 덕분에 각자 태양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뿌리를 자유롭게 펼칠 공간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가 서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여행하는 한 철학자가 이 두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 나무의 조화로운 공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철학자는 이 두 나무를 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통과 이해가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학자는 이 교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나무와 벚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숲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본 철학자는 숲 속의 소나무와 벚나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조화를 배웠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을에 나무숲이 치듯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며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듯 사람도 때로는 깊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찾아가야 한다. 대지 위에 떨어진 씨앗이 모두 자라나지는 않듯 모든 깊은 관계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진짜 깊은 관계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여러 명을 사귀어봤자 겉으로만 가는 관계일 뿐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관계를 소홀히 하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시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두 명의 사람만 깊게 사귀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옛날에 깊은 숲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연못의 북쪽을, 다른 하나는 남쪽을 주로 지내며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을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연못을 찾아온 한 지혜로운 거북이가 두 물고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수에서 찾는 것이다. 물고기들은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두 물고기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깊은 연못보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한편 연못에는 다른 물고기들도 살고 있었지만 두 물고기는 자신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깨닫고 많은 친구들을 두기보다는 몇몇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숲속의 모든 생물들이 모여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연못을 떠나 축제에 참여했지만 우리의 두 물고기는 연못에 남아 서로의 회사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북적거림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물고기는 깊은 관계가 진정으로 풍부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보물처럼 여기며 연못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서로를 위한 큰 의미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숲 속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나무는 수많은 나무 중 몇 개만이 될 수 있듯 진정한 깊은 관계도 소수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사이에서도 오직 몇 개의 별만이 가장 밝게 빛나듯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몇 관계만이 우리의 삶을 밝힌다. 대지 위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나지만 오직 몇몇 꽃만이 우리의 주목을 받아 그 아름다움이 오래 기억된다. 진정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우선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우선 자기가 바로 서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굳게 서 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은 부모를 일찍 잃고 노인에게 매일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노인과 소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노인은 소년에게 자연의 비유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안 되는 걸까요? 노인은 소년을 인근의 정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원에는 많은 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중 몇몇 눈에 띄는 꽃들뿐이야. 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친구는 소수에 불과해. 소년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소년을 데리고 마을 바깥의 거대한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노인과 소년은 특히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숲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오래된 나무를 찾아왔어. 이 나무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늘을 제공해. 진정한 친구도 이 나무와 같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몇몇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지지를 줄 수 있어. 노인의 말을 듣고 소년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소년은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노인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돼지가 비를 흡수하여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자신과의 깊은 관계는 견고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산은 다양한 꽃, 나무,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 중 스승은 제자들에게 한 멋진 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수는 맑고 투명하여 그 바닥까지 볼 수 있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호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호수에 비친 나무와 꽃들처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수가 많음에 있지 않고 그 질에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호수 가장자리의 두 그루 나무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울창한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고 간소한 나무였습니다.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호수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귀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